저녁 노을이 한남동 언덕 위 대저택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창밖 정원에서는 분수가 일정한 리듬으로 물줄기를 뿜어 올렸고 물방울은 석양을 머금은 채 반짝이며 흩어졌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촌, 그 중에서도 상위 0.1%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소파의 서연은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목을 살짝 들어와인 잔을 기울였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향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조차 그녀의 동작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편 태준이 앉아 있었다.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 차림, 하루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괜찮았어. 요즘은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 태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결혼 3년 차. 격정적인 신혼의 열기는 사그라들었지만 대신 안정감과 신뢰가 자리를 잡은 관계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선택이었고 책임이었고 동시에 자부심이었다. 이 집도 이 삶도. 태주는 중견기업 임원이었다. 노력으로 쌓아 올린 자리였다. 그러나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 세계의 중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서연의 집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위치에 있었다. 그 평온한 공기 사이로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가볍지 않은 소리였다. 급한 걸음, 불만이 실린 리듬. 오빠, 계단을 내려오며 외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민지였다. 이 카드 말이야. 왜 한도가 이렇게 낮아? 민지는 손에 검은색 카드를 들고 있었다. 번쩍이는 카드 표면 위로 미세한 문양이 빛을 받았다. 명품 가방 하나 사려는데 결제가 막혔어. 말이 돼? 태주는 당황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불편했겠어요. 한도 설정을 조금 조정해 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지는 말을 하다 말고 서연의 표정을 훑어봤다. 여전히 차분했다. 불쾌함도 당황도 드러나지 않은 얼굴. 아무튼 이런 카드 쓰면서 이런 대우 받는 거 너무 별로야. 서연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카드 한 장이 이 집의 평화를 얼마나 깊게 갈라놓게 될지를. 처음은 사소했다. 이거 예쁘지 않냐? 시어머니는 소파 위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종이봉투가 하나둘 쌓였다. 민지는 그 옆에서 가방을 꺼내들며 거울 앞에 섰다. 와, 엄마, 이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야. 그렇지. 직원이 그러더라. 이건 아무나 못 산대. 시어머니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연을 향했다. 이런 카드 있으니까 좋네. 평생 이런 데 와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서연은 차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서연에게 가족은 투자 대상이 아니었다. 책임의 범주였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즐거워한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호의는 빠르게 방향을 바꿨다. 백화점 VIP 라운지. 여기 포장이 왜 이래? 민지는 직원에게 쇼핑백을 내밀었다. 다시 해. 이거 들고 나가기에 너무 성의 없어.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빨리 좀 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요즘 백화점 수준이 이래? 우리가 여기 단골인데.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지웠다 붙였다 하며 다시 포장을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블랙카드였다. 최상위 등급. 민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봤지? 역시 카드가 다르니까 대우도 다르다니까. 그러게. 며느리가 준 것 중에 이게 제일 낫다.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것이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다. 그날 이후 횟수가 늘었다.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게 했고 와인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다시 가져오게 했다. 직원이 잠시라도 늦으면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이래서 사람 써먹기가 힘들다니까. 서연은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즉시 문제 삼지 않았다. 아직은 가족이니까. 그러나 어느 날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혹시 너네 시댁 식구들 요즘 어디서 자주 식사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왜요? 그게 좀 말이 나와서. 서연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카드가,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타인의 입에 어떻게 오르내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가 허락한 블랙카드가 있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을 때였다. 언니, 이거 카드로 결제했어.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소파 위에는 새 신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가격표는 이미 떼어낸 상태였다. 말 안 했는데. 괜찮지? 서연은 잠시 신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 다음부터는 사용 전에 말씀해 주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문장은 분명했다. 민지는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다. 아, 알았어. 근데 언니, 너무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는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됐다. 설명이 필요 없고 책임도 흐려지는 말. 카드 문제라서 그래요. 금액 때문은 아니고. 에이, 그 카드로 쓰는 돈이 언니한테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민지는 웃으며 말을 던졌다.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서연은 그 웃음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며느리, 오늘 민지랑 백화점 다녀왔어. 그러셨어요? 응. 근데 요즘 직원들 태도가 왜 이렇게 별로냐? 우리가 돈 쓰러 가는데도 얼굴이 썩어 있더라. 서연은 물을 따르며 대답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바쁘긴 뭐가 바빠. 손님 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그런 데서 일하는 애들은 원래 그렇다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 직원분들도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힐끗 봤다. 너는 왜 항상 남의 편을 드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됐다.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민지는 그 옆에서 물을 마시다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언니는 너무 착해. 그래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실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이건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카드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 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태준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 그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서 점심 약속을 취소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언니, 민지였다. 나 지금 백화점인데 카드 한도가 좀 애매해. 이것도 결제 안 될 것 같아.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가씨, 잠깐만요. 왜? 이 카드 당분간 사용을 좀 줄였으면 해서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언니, 지금 장난해?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 지금 계산대 앞이야.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 그래도 안 돼요. 짧은 침묵. 언니, 진짜 너무한다. 전화를 끄는 건 민지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였다. 너 민지 카드 막았다며? 잠시만요, 어머니. 막은 게 아니라 뭐가 달라? 네가 준 카드잖아.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아, 또 그 말이다. 태도.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었다. 세상 살면서 태도 따질 여유 있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아. 너는 좋겠다. 돈 많아서. 그 말은 분명한 독이었다. 그 순간 태준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서연은 태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분수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평소 같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무슨 얘긴데? 태준이 먼저 물었다. 그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고 몸이 미묘하게 출구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자세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도망갈 준비. 서연은 그렇게 느꼈다. 카드 문제예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또 그 얘기야? 또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랑 민지 씨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엄마랑 민지는 원래 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나쁜 의도는 없어.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의도가 없으면 상처도 없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도가 없으면 더 위험해요.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도 가족이잖아. 다시 그 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피곤해 보였다.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대화 자체가 그를 지치게 하고 있었다. 카드를 당장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만, 정말 잠시만 사용을 줄이자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알아? 서운함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아니에요. 그 말이 공중에 걸렸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더 차분해졌다. 이전보다 더 예의 바르게,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마치 스스로를 한 겹 더 감싸는 사람처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반복됐다. 나는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걸까? 카드? 돈? 체면?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건 자신이 믿어온 기준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선.
그리고 그 선을 가장 먼저 넘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었다. 며칠 뒤 집에 손님이 왔다. 시어머니의 지인이었다. 서연은 차를 내오며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님에게 말했다. 얘가 우리 며느리야. 그 말투에는 자랑도 존중도 없었다. 그냥 소개였다. 물건을 설명하듯. 아이고, 참 곱네. 손님이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뭐 돈 많아서 그렇지. 서연의 손이 찻잔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날짜, 장소, 금액. 숫자들은 차분했다. 감정도 맥락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숫자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고개를 숙이던 직원들, 억지로 웃던 웨이터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듯 말하던 시어머니와 민지. 이건 방치하면 안 돼.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카드 발급사에 전화를 걸었다. 일부 카드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어떤 사유로 정지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벌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그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카드 안 돼. 단도직입적이었다. 계산이 안 된대. 뭐야, 이거? 내가 잠시 정지했어요. 왜?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언니, 나 진짜 어이없어.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완전 망신이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가씨,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 진짜 변했다. 아니요. 서연은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전화를 끄는 건 이번엔 서연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늦게 들어왔다. 카드 정지했어? 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물었다.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잖아요. 계속.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많이 화났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뭘? 이 결혼이 나 혼자만 노력해서 유지되는 건 아닌지.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그를 찔렀다는 걸 서연은 느꼈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확신했다. 다음은 선택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걸. 누군가는 편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등을 돌려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었다. 서연은 말이 줄어든 대신 관찰이 늘었다. 누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끊는지, 민지가 웃으면서도 눈동자만 차갑게 식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태준이 대화가 필요할 때마다 정확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습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날도 그랬다. 서연은 오후 내내 집에 있었다. 원래라면 외부 미팅이 잡혀 있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 그녀는 주방에서 차를 끓였다. 향이 퍼지는 동안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지 이후로 잠잠했던 내역이 어제부터 다시 작은 흔들림을 보이고 있었다. 결제 시도, 실패, 또 시도, 실패.
아가씨가 계속 긁고 있구나. 서연은 뜨거운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 한편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통제권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삑삑. 태준이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 여보? 서연이 거실 쪽으로 걸어나가자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피곤해 보였다. 어깨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 일찍 끝났어? 응, 좀. 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서연을 곧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을 살짝 피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묻자 태준이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가 계속 얘기해서. 서연은 찻잔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뭐라고요? 카드, 그거 말이야. 태준은 말끝을 흐리며 소파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습관처럼 긴장할 때 나오는 신호. 여보, 나도 알아. 당신 말이 맞아. 근데 근데요? 태준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줄 몰랐어. 민지는 울고불고 난리였고. 서연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보, 그건 제가 들은 적 있는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감정을 무기처럼 쓰는 거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그 말에 잠시 웃을 뻔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내려놓고 태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심한 건 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에요. 태준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난 엄마가, 민지가. 서연은 그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끝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잖아로 이어지는 문장. 그 말은 늘 사람을 무르게 만들었다. 여보,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결심이 아니라 피로에 가까웠다. 그 표정이 서연의 가슴을 살짝 눌렀다. 그때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발소리가 내려왔다. 익숙한 리듬. 급하고 확신의 찬걸음. 오빠, 민지가 계단에서 내려오며 외쳤다. 민지는 이미 화장까지 다시 고친 얼굴이었다. 눈 밑에 번진 잔흔도 없었다. 울고불고 난리였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말끔했다. 오빠, 나 진짜 미치겠어. 언니가 카드 정지했잖아. 민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서연을 한번 훑쳤다. 그 눈빛에는 너 때문이야라는 문장이 딱 붙어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돌렸다. 아가씨, 민지가 눈을 크게 떴다. 아가씨라는 호칭이 평소보다 더 멀게 들리는 듯했다. 가족에 가까운 말이 아니었다. 선을 긋는 말이었다. 언니, 나 진짜 큰일 났다니까. 민지는 언니를 더 강하게 눌러 말했다. 마치 친근함이라는 가면을 억지로 씌우려는 것처럼. 아가씨, 카드 이야기는 남편과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아니, 오빠가 내 오빠잖아. 내 가족이잖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역시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민지가 원하는 건 카드가 아니라 오빠를 통해 서연을 꺾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도 내려왔다. 얼굴은 이미 결론을 낸 사람처럼 단단했다. 며느리, 너 진짜 웃기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존댓말은 없었다. 애초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노골적이었다. 내가 너한테 구걸해야 돼.
네 카드 좀 쓰겠다는데? 서연은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어머니, 그게 좀이 아니었으니까요.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준 카드로 민지가 뭐 좀 산 게 그렇게 큰 죄야? 너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지. 서연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웃음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잡기 위한 습관 같은 움직임이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까워?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네 체면, 네 자존심. 서연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다. 사람이에요. 짧은 단어였다. 그러나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사람? 시어머니가 웃었다. 세상 사람 다 사람이지.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야. 서연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봤다. 딱 한 번 확인하듯. 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눈을 돌렸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태준이 지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다. 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민지는 태준 옆에 바짝 붙었다. 어린 시절부터 해오던 방식이었다. 팔에 매달리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고 표정을 흔들어 놓는 기술. 오빠,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민지는 울먹이는 표정을 연기처럼 꺼냈다. 하지만 눈동자는 계산하고 있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언니는 나를 싫어하잖아. 오빠까지 그러면 나 진짜. 서연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묘하게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이 언니라는 말 속에 갇혀 악역으로 조각나는 느낌이었다. 아가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눈을 돌렸다. 지금은 나랑 오빠 얘기 중이야. 언니, 언니. 민지는 그 호칭을 말할 때마다 내가 나보다 위가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함께 실었다. 친근한 척하면서도 관계의 높낮이를 비틀어버리는 방식.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물러난다는 건 포기와 다르다. 그녀에게는 거리를 재는 행동이었다. 태주는 흔들렸다. 민지가 팔에 매달린 채 속삭였다. 오빠, 내가 어릴 때 약속했잖아. 오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그 말은 태준에게 오래된 비처럼 작용했다. 약속이라는 이름을 한 감정의 족쇄. 태준이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알았어.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오빠, 민지의 눈가에 남아있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도 전에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울음이 아니라 계산이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 이게 진짜지. 태주는 조용히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다. 민지도 뒤를 따르려다 태준이 손으로 막았다. 너는 여기 있어.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서연을 보며 웃었다. 언니, 봤지? 그 웃음이 너무 얄밉게 예뻤다. 오빠는 결국 내 편이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 감정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태준이 서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 탁! 그 소리가 마치 결론처럼 들렸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거실에 서 있었다. 봐라. 결국 태준이가 해결하잖아. 서연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어머니,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너만 입이야? 태준이가 말하면 끝나는 거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작은 문장이 조용히 쌓였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내야겠네. 그때였다. 서재 쪽 복도에서 태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태준의 손에는 검은 카드가 있었다. 서연은 그 카드가 빛을 받는 각도를 보았다. 표면이 반짝이며 잠깐 불편한 광택을 냈다.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쥐고 흔드는 도구처럼. 태준은 민지에게 다가갔다. 여기. 민지가 손을 내밀었다. 순간 그녀는 의도적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펴보였다. 카드가 손에 닿는 그 찰나를 서연이 보게 만들고 싶어 했다. 고마워, 오빠. 민지는 카드의 끝을 손톱으로 톡 두드렸다. 장난처럼. 그리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언니, 앞으로는 이런 거로 유난 떨지 마. 가족끼리 좀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다. 태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기회는 있었다. 민지의 말투를 끊을 수도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마 한마디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카드보다 더 선명한 배신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아팠다. 아픈 줄 알면서도 풀지 않았다. 아픔이 있어야 지금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지는 카드를 가방에 넣으며 승리자처럼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우리 나가자. 오늘 못 산 거 다 사야지. 시어머니는 서연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그래. 며느리는 집 지키고 있어. 서연은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은 그 시선을 받자마자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서 태준은 오늘 틀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와 시어머니가 나갔다. 거실에는 서연과 태준만 남았다. 분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평소라면 아름다웠을 소리. 오늘은 조롱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랬어요? 태준은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 침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태준은 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말이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알겠어요. 서연아.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서연은 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계단을 올랐다. 발소리는 가볍고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태준은 거실에 홀로 남아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서연이 사라진 계단 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방금 넘긴 건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아내의 신뢰였다는 것을. 레스토랑은 조용했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테이블 간 간격이 넓고 조명은 낮았으며 식기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바닥에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다. 이곳은 조용함까지 포함해서 돈을 내는 장소였다. 어서 오세요. 지배인이 직접 나와 인사를 했다. 허리를 숙이는 각도도 시선의 높이도 계산된 몸짓이었다.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약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지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거리. 적당히 안정적인 부부의 모습. 적어도 입구에서는 그랬다. 민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의자를 툭 밀었다. 여기 말고 창가 쪽으로. 이미 준비된 자리인데 아니, 언니, 저기가 더 좋지 않아? 민지는 서연을 돌아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결정을 통보하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봐. 언니도 괜찮대잖아. 민지는 직원에게 턱짓했다. 직원은 지배인을 한번 바라봤고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옮기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요즘 레스토랑도 참 손님 눈치도 안 보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메뉴판을 펼쳤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고급스러웠다. 그러나 그 고급스러움이 오늘따라 어색하게 느껴졌다. 언니, 뭐 먹을 거야? 민지가 물었다. 아가씨 먼저 고르세요. 에이, 언니는 항상 그러더라. 남 생각만 하고. 민지는 메뉴판을 덮으며 웨이터를 불렀다. 여기요. 웨이터가 다가왔다. 와인 리스트부터 주세요. 그리고 이 코스. 아, 이건 빼고. 민지는 말을 멈추고 서연을 봤다. 언니, 이거 싫어하지? 그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전 괜찮아요. 아, 싫어하네. 민지는 웃으며 웨이터를 다시 봤다. 이건 빼주세요. 언니가 싫어한대. 서연의 손이 메뉴판 위에서 멈췄다. 그건 작은 왜곡이었다. 하지만 의도적인 왜곡이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닿으며 작게 소리가 났다. 와인은 이걸로. 시어머니가 말했다. 근데 온도 좀 제대로 맞춰. 지난번엔 미지근해서 별로였어.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났다. 민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거 미지근한데? 바로 새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어? 언니는 이런 거 안 느껴져? 민지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물잔을 들어 올렸다. 한 모금 마셨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고, 역시 언니는 두네. 민지가 웃었다. 시어머니도 피식 웃었다. 그래서 편하긴 하지. 아무거나 다 괜찮다니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깎아내림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장면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말로 반박하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록할 시간이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접시, 배치가 별로야. 죄송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적어? 이게 원래 정량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먹으러 온 거 아닌데. 민지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지워졌다. 다른 테이블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근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때였다. 웨이터가 물을 다시 가져다 주며 서연 쪽에 놓으려 했다. 민지가 그 손을 가볍게 막았다. 아니, 이거 언니한테 가져다 줘요. 웨이터가 잠시 멈칫했다. 언니는 이런 거 직접 안 시켜도 돼. 시키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멎었다. 서연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설마, 지금 나를? 태준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다. 짤깍.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장난처럼 아무 일 아니라는 얼굴로. 왜? 언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민지는 고개를 기울였다. 언니는 원래 지켜보는 거 좋아하잖아.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모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바라봤다. 직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 침묵을 깨듯 말했다. 왜 그래?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농담.
서연은 그 단어에 손가락이 떨렸다. 태준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실히 느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이 아내도 집주인도 아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밀려난 자리라는 걸. 그리고 그걸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은 언니라고 부르는 민지였다. 이제 됐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테이블 위를 갈랐다. 태준이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일어나자. 오빠, 지금 당장. 태준의 시선은 민지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여기까지야. 민지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다. 왜? 아직 코스도. 그만하라고. 태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확실히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논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지금이구나. 시어머니가 얼굴을 굳혔다. 태준아, 네가 왜 이래?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을 바라봤다. 아주 잠깐. 그 눈빛에는 뒤늦은 자각이 담겨 있었다. 집에 가자.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조용히 뒤로 밀렸다. 그녀는 한 번도 민지를 보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직전 서연은 느꼈다. 이 레스토랑에 남은 건 깨진 체면과 돌이킬 수 없는 선 하나뿐이라는 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엔진 소리, 신호 대기 중 깜빡이는 방향 지시 등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까지 모두 또렷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과 한 겹 분리된 느낌이었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는 게 보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은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다. 단지 늦어버린 인식에 가까웠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감정이 완전히 지워진 얼굴. 눈은 떠 있었지만 어딘가 멀어 보였다.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벌써 오래전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레스토랑에서 사람들 시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 답은 쉽게 나왔다. 참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선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민지는 그 선을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밟았다. 그리고 태주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막지 못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서연은 분명히 알았다. 오늘의 모욕은 그동안 쌓인 모든 선택의 결과였다. 차가 대저택의 정문 앞에 멈췄다. 자동으로 열리는 게이트. 정원 분수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물을 뿜어 올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 집으로 들어가는 자신은 나갈 때의 자신과 다르다는 걸. 차에서 내린 서연은 한 박자 늦게 걸음을 옮겼다. 태준이 문을 열어주려다 멈췄다. 서연은 그 작은 동작을 보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의 배려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현관을 지나 계단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생각했다. 다음은 내가 움직일 차례야. 말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으로 설득하지도 않을 것이다. 선은 행동으로 긋는 거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랐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끝난 건 식사가 아니라 서연의 마지막 인내였다는 사실을. 태주는 계단 아래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했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신세계 백화점 VIP 라운지는 오전에도 붐볐다.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고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응대했다. 이곳에서는 큰 소리가 필요 없었다. 모두가 이미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왔네. 민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민지에게 기분 나쁜 해프닝 정도로만 남아 있었다. 늘 그래왔듯 불쾌한 감정은 쇼핑으로 덮으면 그만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소파에 앉았다. 오늘은 좀 제대로 골라보자. 어제 기분 더러웠잖아. 그러게. 언니도 괜히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민지는 혀를 찼다. 서연의 얼굴이 잠깐 스쳤지만 곧 지워졌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금 손에 쥘 물건이었다. 직원이 다가왔다. 오늘 어떤 제품 도와드릴까요? 이번 시즌 신상 전부 보여줘요. 민지가 말했다. 가방이랑 코트, 구두까지. 사이즈는 다 가져와. 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테이블 위에는 상품들이 정리돼 있었다. 고급 가죽의 냄새, 정갈하게 놓인 박스들. 민지는 하나하나 들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거. 아, 이것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 코트는 색이 별로야. 더 비싼 거 없어? 네. 그럼 이쪽으로. 아니, 다 가져와 봐. 우리가 고를게. 민지는 직원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결국 계산대 위에는 금액이 적힌 종이가 놓였다. 꽤 긴 숫자였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두 손으로 받았다. 검은 카드.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꼈다. 이 순간은 늘 짜릿했다. 숫자가 사라지고 봉투가 늘어나는 순간. 비. 기계가 울렸다. 직원이 미세하게 표정을 바꿨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승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지가 눈을 치켜떴다. 다시 해봐요. 직원은 다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다. 삐삐. 현재 카드가 정지 상태로 확인됩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민지는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물었다. 정지요? 네. 발급사 쪽에서. 장난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카드가 얼마짜리 카드인데 정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노골적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VIP 라운지에서 결제 실패는 곧 자리의 붕괴였다. 다시 해보라니까. 민지는 카운터를 손으로 쳤다.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카드 발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냈다. 오빠, 전화는 바로 연결됐다. 카드 안 돼. 태준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들려왔다. 알아. 내가 정지시켰어.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농담할 때야? 나 지금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럼 나와.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정상이지. 오빠, 민지가 거의 외쳤다. 이거 언니 때문이지. 언니가 시켰지? 아니, 짧은 대답이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건 내가 남편으로서 한 결정이야.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빼앗듯 받았다. 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태준은 단호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너 미쳤구나. 우리가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받을 대접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숨이 막혔다.
카드로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아내까지 건드렸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봐줘야 한다고요? 전화는 끊겼다. 뚝. 정적. 민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상황이 통제 밖으로 나갔다는 걸 느꼈다. 계산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입술만 떨었다. 다음에 할게요. 민지는 종이를 밀어두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다는 건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세였다. 라운지를 나서는 동안 민지는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존경도 부러움도 아니었다. 구경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이거 다 언니 때문이야. 시어머니도 씩씩거렸다. 집에 가면 가만 안 둔다. 그 말은 이미 늦은 위협이었다. 한편 대저택의 거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여 있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카드 정지는 끝이 아니라 질서 회복의 시작일 뿐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분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물을 뿜고 있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 이 집의 규칙은 다시 쓰여질 거라는 걸.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울렸다. 민지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시어머니가 따라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백화점에서의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은 표정이었다. 거실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소파 한가운데 등을 곧게 세운 채 테이블 위에는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김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얼굴이었다. 너,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숨도 고르지 않은 채였다. 네가 이 짓 한 거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무슨 집 말씀하세요? 그 차분함이 시어머니의 신경을 더 긁었다. 카드, 백화점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 망신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쌓아오신 행동의 결과겠죠. 민지가 가방을 소파에 내던졌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 서연은 민지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차였다. 아가씨, 그 한 단어에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불러야 돼? 지금이니까 더 정확하게 불러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파도 없는 바다 같았다. 하지만 그 밑은 깊었다. 이 집에서, 그리고 제 카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다. 기준. 네가 뭔데 기준을 정해.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까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일부러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서연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그리고 그는 모든 말을 들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다. 이 집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 서연이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태준은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민지 앞에 섰다. 그리고 서연 옆으로 이동했다. 의도적인 위치였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그건
입 닫아. 민지야.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런 말투는 처음이었다. 너 레스토랑에서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들었어.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이제야 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직원 대하듯 부린 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농담 좀. 농담 아니었어. 태준이 말을 끊었다. 어머니, 그건 모욕이었어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집 나가세요. 뭐라고? 어머니랑 민지, 이 집에서 나가시라는 겁니다. 민지가 소리쳤다. 오빠 미쳤어. 우리 보고 어디 가라고. 준비해놨어. 태준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강남 쪽 30평 아파트. 4명이야.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30평. 전세금은 다 처리해놨어요. 태준은 한 박자 쉬었다. 생활비는 없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오빠, 집은 드려요. 하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네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하신 일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에요.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마음속에서 이 장면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요. 태준은 단호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는 걸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변했어. 완전히. 태준은 서연을 바라봤다. 변한 게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본 거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민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식적인 예의였다. 짐 정리하시는 동안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 그 말투는 끝까지 공손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불편한 시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쌌다. 서연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했다. 마지막 캐리어가 현관을 나설 때 서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의 모든 침범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울렸다. 30평 아파트의 첫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햇빛은 커튼 틈으로 들어왔지만 그 빛은 대저택의 그것과는 달랐다. 공간이 작으니 빛도 금방 벽에 부딪혔다. 더 퍼지지 못하고 멈췄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다. 싱크대는 낮았고 수납장은 생각보다 적었다. 익숙하게 손을 뻗었지만 늘 있던 조미료 자리가 비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은 절반도 차 있지 않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민지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와이파이는 연결돼 있었지만 화면 속 세상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엄마, 민지가 말했다. 밥 뭐야?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라면.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아 한 박자 늦게 떨어졌다. 라면 봉지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다. 평생 누군가 차려준 밥만 먹어온 시간이 갑자기 몸으로 돌아왔다. 엄마, 우리 진짜 이래야 돼? 민지가 낮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라면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국물 소리만 났다.
식탁도 작아서 마주 앉으면 숨이 닿을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지가 가방을 뒤졌다. 카드 없어.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런 거 없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으로 다음이 막막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민지는 이력서를 만들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어색했다. 학력, 경력. 적을 게 거의 없었다. 쇼핑과 여행은 경력이 아니었다. 엄마, 나 뭐 써? 그냥 할 수 있는 거 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민지는 면접을 보러 다녔다. 작은 카페, 편의점, 옷가게. 면접관들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경력은요? 없어요. 그럼 시급은 이 정도고. 주말 근무 가능하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지가 없었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민지는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 바닥을 닦으며 예전 자신이 떠올랐다. 컵을 내려놓는 직원에게 인상 쓰던 얼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놀라웠다. 시어머니도 일자리를 구했다. 아파트 단지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밤마다 손이 저려 잠에서 깼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인정이었다. 집안에는 점점 명품 가방이 줄어들었다. 하나씩 중고 매장으로 나갔다. 가격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이게 그때는 그렇게 비싸더니. 지금은 그냥 물건이네. 민지의 말에는 더 이상 자랑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오빠의 번호를 눌렀다. 보내지 않을 줄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잠시 고민하다가 문자를 썼다. 오빠,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언니한테도 정말 미안해. 보내고 나서 민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현실 같았다. 한편 대저택의 저녁은 조용했다.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분수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태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후회 안 해. 서연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후회요? 엄마랑 민지 너무했나 싶어서.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 대답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경계는 벌이 아니에요. 구조예요. 태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의 문자였다. 태주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잘 살아. 서연은 그 문자를 함께 봤다. 답장, 괜찮아?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한 번의 기회는 괜찮죠. 그리고 덧붙였다. 대신 조건은 있어요. 뭔데? 다시는 우리 집에는 못 와요. 서연의 목소리는 장난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했다. 만나려면 밖에서. 태준이 웃었다. 당연하지. 6개월 후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났다. 민지는 자동으로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고 표정에는 계산이 없었다. 손님이 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뒤 메뉴판을 건넸다. 손놀림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급하지도 않았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주문을 받으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계산대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은 옅었고 손에는 잔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여전히 어떤 날은 예전처럼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직원을 내려다보던 말투,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던 목소리. 하지만 민지는 그때마다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 민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휴대폰을 꺼냈다. 오빠와의 대화창은 더 이상 새 알림이 없었다. 대신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잘 지내.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근처 식당의 주방.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을 털었다. 설거지대 위에는 아직 따뜻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처럼 남 탓을 할 힘도 줄어들었다. 수고하셨어요. 주방장이 말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돌렸을 얼굴이었다. 지금은 그냥 바라봤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그 생각이 늦게나마 마음에 내려앉았다. 한남동 대저택의 거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 정원에서는 분수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물줄기를 뿜고 있었다. 변한 건 풍경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였다. 태준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응?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오늘은 내가 먼저 선을 그었어.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잘했어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요즘은 집에 오는 게 더 편해. 왜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없잖아.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야 할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면 되는 거죠. 태준은 그 말을 이해했다. 아주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며칠 뒤 태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언니한테도 잘 지낸다고 전해줘. 태준은 그 문자를 서연에게 보여줬다. 답장할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에는 미련도 냉정도 없었다. 단지 거리였다. 필요해서 남겨둔 거리.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대저택의 유리창에 비쳤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그날과 같은 색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노을은 누군가의 욕망을 비추지 않았다. 그저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의 조용한 평화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와인 잔을 들었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이 집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선이 그어져 있었으니까.